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 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이 며칠이고 무슨 요일이죠? 2024년 1월 27일 토요일, 흙을 생각하면 좋은 날이네요. 오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 전국은 평년 겨울 기온, 강원도와 그래도 경상북도 북부 지방은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고됩니다. 배현진 국회의원 피습 사건, 10대 용의자, 정신질환자인지 또 배후가 있는지 지적하는 말도 나옵니다. 우발적이고 우울증 때문이었다고 용의자가 주장하고 있지만은 배현진 의원은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던 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 조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결심 공판 구형에서는 집행유예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데 좀 이례적이네요.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어떤 판결도 받아들이겠다, 사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어제 1심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한 5년 정도 걸렸죠,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의 1 형사부는 법원 행정처의 부당한 재판 개입이 인정되지만은 대법원장의 지시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47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4시간이나 선고 공판이 걸렸네요. 상고법원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또 청와대 집권층과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것, 사법농단 이른바 직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 관심이 갑니다. 당시 검찰이 기소할 때 그 이유 등 입장을 발표한 검사가 바로 한동훈 지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죠. 판사들의 제19 감사기였느냐,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느냐 해석이 엇갈립니다. 또 2심, 또 3심 최종 판결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 어제 또 열렸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옛 측근이었던 유동규 피고인 사이에 심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진실게임, 판단하게 될 1심 재판부 선고 재판 시기와 선고 결과가 또 뉴스에 초점이 될 수 있겠죠. 뉴욕타임스가 어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치명적 군사행동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아시안컵 축구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죠. 전술과 전략이 실종됐다, 이런 지적도 많고요. 참가국 가운데 실점이 가장 많았다네요, 우리나라가. 저도 봤지만은 코너킥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제대로 골로 연결되는 건 없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16강 진출한 나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도 포함이 됐지만은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또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바레인, 시리아, 카타르, 팔레스타인 등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가 16개 나라 가운데 10개국이었습니다. 서울 기후 동행 카드 오늘부터 전국 최초로 본격 출범합니다. 6월 말까지 시험 기간인데요. 6만 원 안팎, 6만 5천 원,
입력이 되어 있으면 무제한으로 서울 시내에서만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가능합니다.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역버스 경기도 가는 거 이런 건 안 되죠. 누적 판매량이 1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거제시에 고향 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는데 뉴스가 되고 있네요. 러시아,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모한 우크라이나 지원 어제 경고했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의 역사, 지구촌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새 속에 물들지 않으면서 경건하게 살자, 이런 교훈을 한번 던져봅니다. 어떤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죠? 먼저 우리나라 외에 유엔 총회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2005년 오늘 유엔 총회는 오늘을 국제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1945년 오늘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수용자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날을 기념해서 오늘을 유엔 총회에서 기념일로 정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이스라엘 추모 기념관을 갔는데 개관 행사 때 일본 대표를 초청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둘째, 1874년 오늘 경복궁 자경전 포함해서 몇 개 건물이 400여 시간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창덕궁으로 전궁을 옮겼습니다. 셋째, 1959년 오늘 소련 프라우다지 평양 특파원 이동준 기자가 판문점에서 취재하다가 우리나라로 귀순한 날입니다. 넷째, 1987년 오늘 서울지방검찰청은 월간지 말지 특집호 보도지침 기사 관련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보도지침은 문화공보부 홍보실장이 거의 날마다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김태홍, 신홍범, 김주원 기자의 그 재판 내용을 KBS 9시 뉴스에 보도한 기억이 납니다. 같은 기자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 또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보도 지침을 보도한 이런 분들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섯째, 2021년 오늘 영화 미나리가 아시아 태평양 엔터테인먼트 연합 주최 골드리스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녀 주연상, 남녀 조연상 7개 부분 모두 받았습니다. 여우 조연상 수상자는 배우 윤여정 씨였죠. 뉴스에 초점이 됐습니다. 외국에서도 중요한 일이 오늘 적지 않게 일어났는데 1880년 오늘 발명왕 에디슨이 백열전구 발명 특허를 취득한 날입니다. 또 1901년 오늘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등을 작곡한 이탈리아 작곡가 베르디가 8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88살이면 장수한 그런 사례죠. 1950년 오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수소폭탄 제조를 명령했습니다. 같은 날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완전히 점령한 날입니다. 또 1년 뒤인 1951년 오늘 미국은 네바다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개시했습니다. 1994년 오늘 빌리 그레엄 미국 목사가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2008년 오늘 수하르토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32년 동안 철권 통치를 펼치다가 1988년 반정부 시위로 물러났죠. 개발의 아버지로 불리워졌지만은 국제투명성기구는 수하르토 대통령을 20세기 가장 부패한 정치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1월 27일입니다. 성경 1장 27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환난이라는 말도 표준말이고 환란이라는 말도 표준말입니다. 성경에는 환난으로 되어 있죠. 오늘도 경건한 사람들의 용기로 역사적인 일이 적지 않게 일어났습니다. 경건 행위는 다양하겠지만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고 또 어려운 이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또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 이웃 사랑 실천이 경건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자.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이런 말로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